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 ABO 이계완입니다. 늘 같이 앉아서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강의하려면 제일 못 적은 것 같아요. 요즘엔 강의하기 전에 진코엠을 먹고 와야 된다면서요. 그죠? 옛날에는 또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칼슘을 먹고 와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확실히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가까운 공주가 고향이고요. 공주에서 태어나서 정말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주를 못 벗어났어요. 대학교 때 꿈이 공주를 벗어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다른 곳으로 직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목표는 대학교 때 이곳을 뜨고 싶었으나 이제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결국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공주를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고요. 지금 보니까 정말 너무 작은 거예요. 공주가. 공주 가보신 분 계세요? 다 가보셨군요. 지금은 이제 신도시, 신관이 신도시인데요. 거기가 이제 강남, 강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강. 그래도 뭐 강남, 강북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내가 상권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클 때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죠. 그래도 또 돌아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둘셋 이렇게 뭉쳐 다니다 보면 왜 이상하게 하루를 이렇게 놀려보면은 한 곳에서 끝나지 않죠. 그러면 오전엔 여기서 놀다가 나와서 거닐다 보면은 아까 분명히 만났던 그 팀이에요. 또 다른 데 가보면 거기서 또 만나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냥 느낌상 이렇게 저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내를 이쪽 산성공원 있는 데부터 저기 공주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한 2바퀴 왔다 가면 대충 그날 만날 사람들은 대충 다 만나는 곳이 공주예요. 그래서 공주를 굉장히 떠나고 싶어 했었는데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클 때 아버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하셔가지고 그죠? 아버지한테 도망가고 싶었어요. 되게 그래서 약간 노이로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농담을 좀 하게 됐었는데 저희는 집이 종가예요. 경주시 이제 종가인데 저희 예전에 그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숙종 아시나요? 그 임금님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어쨌든 여기 대전에 동춘당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4대에 굉장히 명문 그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당쟁이 밀리셔서 공주로 귀향을 온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제 400년 가까이를 사셨대요. 저희 집터가 그 집터예요. 그래서 이제 안채가 있고 이렇게 중간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채가 있고 이제 여기 대문이 있죠. 여기 대문 있는데 요 집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버님 방이 여기고 제가 이제 쪽방을 살았죠. 여기서. 근데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크세요. 그리고 옛날 분들 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하는 거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그땐 또 얼마나 혈기왕성하셨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엊그저께 저도 남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이러면서 우리 싸우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이제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여기서 엄마 아버지가 저녁마다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하시는 거겠죠. 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학교를 여기서 방이 있는데 너무 가까워요. 소리가 막 들려서 제가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이 문간채로 혼자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무섭잖아요. 저녁에 나와서 화장실을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처마 끝에 왜 전설의 고향 절대 못 봐요, 저는. 그 처마 끝에 있죠. 한복만 입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CD를 틀어놓고, 그때 카세트 테이프였죠. 소리를 키우고, 그리고 자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로 도망쳤다고 했더니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하고 한 번도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는데 도망을 쳐서 제가 그때 꿈이 뭐였냐면 꿈이 호텔 경영학과 가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호텔 경영학과를 가겠다고 이제 소신껏 말씀드렸더니 이분들께 생각하시는 호텔은 뭐예요? 가보지도 못했지만 여관이죠, 여관.
종갓집 막내딸이 여관을 뭐 어떻게 하는 거 가겠다니까 기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는 선생님 되는 게 최고라고 이제 사대를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3학년 여름이 됐는데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이제 저기 신도림으로 가고 임용고시 준비를 하러 떠났는데 저는 저희 형제가 7남매인데 다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대학 교수까지 쭈르륵 고급 공무원까지 쭈르륵 다 있어요. 근데 저까지 가면 제가 6째거든요. 7남매 중에 6째니까 공무원의 길이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고 어떻게 다른 거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제 비전을 설계한 거였는데 다시 생각한 게 다시 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친구들은 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제 그때 요리사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그 호텔 경영학과 굉장히 이제 특혜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그 뜨거운 여름에 다니면서 요리학원을 5 자격증 따고 그걸 지금 아메이 와서 써먹고 있잖아요. 뭐 자격증이 뭐 요리할 저긴 아니지만 제가 양파를 잘 쓰거든요. 이게 전문가 솜씨 같다는 거예요. 그의 여름에 제가 연습했던 것 때문에 양파는 잘 썰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졸업을 하고 학교를 이제 서울로 갔죠. 그 해가 96년도였거든요. 근데 97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IMF가 왔죠. 제가 호텔에 딱 가서 여름방학에 이제 가니까, 경희대학교에 있는 호텔경영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워커홀로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호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요. 우리의 꿈은 뭐예요? 호텔을 경영하고 싶은 거잖아요. 갔더니 뭐를 가르쳐줘요? 테이블 세팅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를 동시에 몇 개를 날릴 수 있고, 뭐, 안정하게 저는 거, 그리고 숟가락 넣는 거.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막 넣는 거예요. 외우려고 해봐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메이를 하면서 워커힐을 초대받았잖아요. 가서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그죠? 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워커힐에 가서. 처음에, 어쨌든 경영이란 제가 생각하는 거 현실은 항상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게, 혹시 내가 이게 부자들 이렇게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다시 이제 겨울방학에 실습을 나간 곳은 힐튼 호텔이었거든요. 힐튼 호텔 나가서 인사과에서 이제 제가 그때 컴퓨터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인사과에서 저는 실습을 했고 다른 친구들은 다 F&B에서 이제 서빙을 하게 된 거였죠. 근데 인사과 가서 보니까 이력서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한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나가면 주로 전공하는 게 관광 경영이나 호텔 경영을 거기에서 많이 쓰니까, 외국어를. 그러니까 거기를 다 그걸 전공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졸업하고 나이도 많잖아요. 그들에 비해서. 다시 제가 그럼 영어를 잘하려면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30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그 30대 가까이 된 친구가 호텔에 들어가기엔 나이대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느꼈던 것처럼 가서 직원들이 어떤 심부름 다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우리 홈플러스 가보면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벌써.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런 하얀 회벽 칠해주고 그 주차장 다니는 곳이 틀려요. 직원들이 다니는 거 틀리고요. 겉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에는 완전히 공장이 돌아가요. 그 전체 호텔 객실수가 정말 몇백 개, 몇천 개 되는 걸 돌리려면 세탁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세탁 공장이 있고요. 또 제과제빵, 그쪽 공장이 있고요. 뭐 그런 공장들이 밑에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위로 올려보내고 직원들이 다니는 출구랑 고객들이 다니는 출구랑 틀리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뭘까? 나는 가서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와서 누리는 걸 보는 거죠. 누리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거기로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없는데 저 친구들은 저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뭐 호텔에 가보니까 뭐 비싸지도 않더라. 그렇지만 한 번 갔다 오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10,000원. 그리고 또 그 세금 내가지고 11,000원. 한 번은 먹을 수가 있지만 그게 내 생활이 되기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다른 생활 문화권이 있다는 걸 이렇게 깨닫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학교를 끝까지 다닐 수 있을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는 선배들이 프라이드가 하나도 없어요. 너는 거기 나왔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 학교나 잘 다녀서 선생이나 되지 왜 이쪽에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뭔가 기회가 되면 새롭게 다른
직업을 구해서 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엔 이제 학교를 제가 졸업하지 못하고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 이제 학교로 가서 방과후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의 이제 스폰서님이신 이제 오빠죠. 둘째 오빠 올케언니이신 이상욱 이금여 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아메이를 얘기해 주셨고요. 만약에 공주에서 그냥 있었다면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어쨌든 도전을 해봤잖아요. 학교도 다시 가봤고 또 나와서 그 직장이란 곳도 다녔고 굉장히 마음은 뜨겁고 뭐든지 주면 할 자신이 있었는데 이력서를 내면 딱 그런 거예요. 과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가면 과가 뭐니? 대학이 어디 나왔니? 영어 점수 몇 점이니? 토익 점수 몇 점이니? 토플 점수 몇 점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회사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사범대학 나온 게 완전히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놀으라고. 그리고 그때도 딱 나가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네가 원하는 연봉 얼마 적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적어보셨어요? 마음껏 적고 싶으나 많이 적으면 안 되고 너무 적게 적으면 하고서는 또 안 줄 것 같아서 막 갈등을 하다 적는데 그 선이 정말 2천 내외더라고요.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제 96년에서 20년이 가까이 된 일이잖아요. 그죠? 20년이 가까이 된 일인데 지금도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우리 버스 요금 보니까 거의 2배? 거의 대부분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밥값은 10배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학교 다닐 때 밥값이 10배 이렇게 올랐는데 그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국수값이 얼마였어? 밥값이 얼마였어? 우리 싸서 국수만 먹고 다녔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700원, 900원 내고 다녔었는데 지금 어때요? 물론 학교는 3,000원 정도 하겠지만 오른 거 생각하면 장난 아닌데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20대하고 10대하고 아르바이트 알바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취업 못한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 이제 재학 중인 아이들이 알바를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숍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학원 강사 이런 것들은요 완전 고급 알바라는 거죠.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미 이제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예전에 10대들이 가서 했던 그 편의점, 그 다음에 커피숍 이런 알바를 누가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10대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요? 정말 목숨 걸고 다니는 오토바이. 배달 쪽하고요. 뷔페 이런 데에서 정말 저가의 그 급여를 받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놓인 게 시간은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현재에서는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도 나가서 보니까 대전만 그렇게 급여가 짠가요? 정말 여자분들 나가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받기 쉬우세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30대에 제가 이 사업에 있으면서는 늘 그 생각했거든요. 아메이 말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내가 여기 청춘을 아메이만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다른 거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메이가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에 대한 걸 정말 20대에 본 저의 느낌, 30대에 본 느낌, 그리고 40대에 본 느낌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느낌들, 각각 똑같은 느낌이겠죠. 그걸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 비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메이를 만나고 처음에 딱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월수 1,000만 원에 도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치맥을 좋아하는지 주말에 오빠가 이제 놀러 오라는 거죠. 놀러 와서 이제 맥주랑 치킨 한 마리 사주겠다고 해서 그랬을 뭐해 주말에 남자친구도 없고 덜렁덜렁 온양으로 제가 내려갑니다. 갔더니 이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고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 앞에 그 TV 앞에 보면 막 책이 이렇게 수북히 있는 거죠. 그때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제가 기다리다가 재밌는 비디오 없나 하고 돌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하는 랠리 있죠. 펑션에서 하는 그런 랠리의 무대인 것 같아요. 막 옛날 드레스는 왜 이렇게 다 왕비님 드레스였나 몰라요. 막 손에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 막 스피치를 하시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어느 리더분께서 지금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장애가 있으셔서, 했는데 본인이 그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셨다고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막 이런 스피치를 하는데 막 눈물이 뜨겁게 제가 막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날 이런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서울 가는 버스표를 끊어주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쫓아옵니다. 참 20대는 시간이 돈인데 그때 그렇게 시간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와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이 나요. 아메이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대요. 제가 전공이 도서관학이거든요. 도서관학 혹시 아세요? 문헌정보학. 그래서 학교 사서교사 되는 게 저의 전공이었었어요, 원래. 책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게 된 거죠. 일찍 좋아했으면, 좋은 데 갔을 텐데. 어쨌든,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제가 늘 많이 접했기 때문에 책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봤었고, 그 서점에 가서 이제 그때 저희의 기분이 좋은 날은 에세이도 하나 사고, 뭔가 우울한 날 있잖아요. 그죠? 멜랑콜리한 날은 가서 시집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오는 게 저희 취미였었어요. 그럼 이제 서점에 가면, 마케팅 쪽으로 제가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이 다니셨죠? 저희 전공이 그쪽이 아니니까 그쪽에를 갈 일이 없었어요. 소설, 에세이, 수필, 시집 외에는 별로 볼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서울에 도착해서 금호고속 밑에 무슨 서점이 있었어요. 그 서점을 딱 가서 보니까 궁금하니까 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갔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 한 15권이 그 마케팅 쪽에 한 저게 쭉 꽂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었고, 저희 오빠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오빠 왜 그런 거를 해? 근데 저는 아메이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첫 마디가, 오빠 왜 그런 거를 해?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데 그냥 느낌상 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그래서 그 중에서 아메이잖아 얘기한 게.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을 책을 제가 사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에 색연필로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제 막 동그라미 날라다니죠. 그리고 사업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예, 안 했죠. 예, 그래서 초대하는 곳에 한 번씩 두 번씩 다니면서 한 3개월 정도 다니고 3개월이 아니죠. 3년이네요. 3년을 제가 빵삼을 하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아메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막 맨날 아메이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되면 이런 세미나에 오죠. 가슴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근데 나가면 생각이 나나요? 어떻게 보면 한 주 지나가고 2주 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단했어. 그 다음 주에 주말에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아는 친구가 다 어디 있어요? 공주에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내려옵니다. 한 사람을 간신히 만나려 했는데 약속이 펑크 났어. 그럼 눈시울을 져주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럼 아멘 또 끝. 그렇게 한 달이 갔던 거예요. 빵삼 당연한 일이죠. 근데 제가 3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빠한테 선언을 했죠. 오빠 나한테는 안 맞는 일 같아. 이거 너무 좋은 일 같은데 난 못하겠어.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그 들은 풍월은 있어서 내 능력껏 벌고 싶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있지? 그 직장을 구하기 시작하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우리 후원한 분들의 지금 스토리죠.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학원을 막 알아봅니다. 근데 학원을 보니까 너무 늦게 끝나는 것 같아요. 뭐, 학습지를 하면 뭐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오셨어요. 99년도에. 그때가 10월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있던 곳에 와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계환, 너 회사도 잘 알고, 뭐 교육은 다녔으니까 알았겠죠, 그죠? 회사에 대한 믿음도 있고 제품도 잘 알고 마케팅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때 저희 석세스 아카데미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사업 설명을 녹음해서 내는 게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냈는데 리더분께서 너무 잘하셨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나중에 강의를 시켜도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입만 살아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했죠.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뭐만 보내는 거예요? 텔레파시만 보내는 거죠. 그렇죠. 저분하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생각은 하는데 그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안 만나지죠. 정신 차려보면 또 수요리죠. 얘기를 해서 데려왔어야 됐는데,
정신 차리면 어때요? 다음 달이죠. 막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메이 하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가요. 그래서 어떻게 10년을 하셨어요 얘기하는데 저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흘러왔는데, 해보지 않았지 않냐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다행인 건 양심은 살아있는 거죠, 양심은. 가슴에 손을 얹어보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통하면 한 달에 1명도 만났고 2명도 만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했다고요? 아메이를 사모하는 거죠. 날마다 동그라미를 그려대고 꿈을 갖다가 붙여대고 했지만 보니까 다 거짓말인 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안 했구나.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결단을 하죠, 제가. 딱 하기로 마음먹고 그때 결단을 하게 된 저한테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뭐였냐면 자, 오늘 제가 생각한 아메이 사업 비전이에요. 99년도에 9월 1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전자상거래가 시작이 돼요. 퀵스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퀵스타. 지금은 아메이닷컴으로 바뀌었죠. 근데 퀵스타닷컴이라는 전자상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CNN 인터뷰에 나와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메이에 이어서 21세기에 2위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게 어디까지 그게 들어오세요? 자기가 딱 아는 만큼 들어오잖아요. 과연 나와서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막 이렇게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진짜 그럴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이 풀어주시죠.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것 같으냐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 명예훼손죄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때는요, 돈 주고 그런 기사를 실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돈 주고 실을 수는 있지만 거짓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한국에서는요, 똑같은 99년도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ABN 코리아가 오픈이 돼요. 근데 제가 전자상거래를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계속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저희 때 처음 배웠을 때 베이직도 배우고 포트란도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긴 그걸로 배웠는데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뭘 가르쳐요? 윈도우즈를 가르치고 막 이런 가르치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것을 아이들한테 수업을 제가 윈도우즈에 대한 걸 하고 있었고요. 우리 그때는요 인터넷에 올려지기만 해도 너무 신기한 때였었어요. 그래서 화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콘들이 깜빡깜빡 움직이면 어때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전자상거래인 줄 알았죠, 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그 속에서 뭔가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2000년도가 되면서 신문이 난리가 났어요. 사이버 세상이 온다고 얘기가 나왔고 인터넷 혁명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우리는 한번 이거 같이 보는 거죠. 같이. 그 개념을 잡고 제가 아메 회사에 대한 걸 같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ABN 코리아라는 이것이 오픈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회원 가입이 이메일 가입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이메일 가입하는 거. 우리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쵸. 그냥 입력시키고 거기서 주는 걸 우리가 부여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 회원가입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신청서에 이걸 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장에 딱 찍힌 도장하고요. 회원가입서 도장하고 똑같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통장 사본을 복사하고요. 신분증 사본을 복사했어요. 그래서요, 그 복사를 회원가입을 쉽게 해주지를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 은행 가서 뭔가 빼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너무 의심하고 막 그러시니까 네가 정말 안 쓰는 통장 하나도 없는 걸 나한테 복사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회원가입을 시켰던 시대였는데 이때가 온 거죠. 이때 온 거니까 어때요? 갑자기 갈대밭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가입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해봐야겠다. 저희 주변에 있는 그 컴퓨터 선생님들이 제가 방과후 교실에 컴퓨터를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500만 원 정도 서버만 하나 갖고 있어도 정말 뭔가 부업거리 할 일이 많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만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개념인지 모르지만 상거래에 대한 거는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메이가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로부터 2000년이 됐고 지금 몇 년이 됐어요?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15년 가까이 됐죠. 근데 세상이 어때요? 지금은 이미 전자상거래는 너무나 그냥 생활되지 않았나요? 그 비전이라는 거 있죠. 지금은 보편화되지 않은 일이에요.
현재 보편화되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5년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고 1년이 지나도 세상이 막 격변하지는 않아요. 격변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잖아, 우리가. 부동산 지금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죠. 네, 근데 거기서 그때 신문 기사에 뭐가 났냐면 부동산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면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고 법원도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새로운 어떤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상상이 되세요?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 못하죠.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속에서 하고 있잖아요. 배달을 하고 짜장면 배달을 시킬 수 있다 하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온다는데 그게 뭘까? 어떤 4차원의 세계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감을 못 잡은 거죠. 근데 이미 그것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지금 이미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때가 되잖아요. 근데 다시 지금 현재 다시 우리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너무 보편적인 거였는데 그게 90년대 후반에 2000년 초반에는요. 상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던 어떤 리더분들은요, 잡아서 이구소에 계속 남아있던 거였고, 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리고 이미 다 옆에 와 있을 때 만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보고 결단을 내린 거죠.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우리 사업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이제 전자상거래를 뛰어넘어서 이제 뭐가 됐어요? 모바일 시대가 왔죠. 어쩌면 이 통신이란 부분,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메이 사업은요, 아직도 유통의 비주류로 남아있을 수 있대요. 틈새 시장에. 그런데 그 비주류였던 것이 어때요?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딱 들어오면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아이커머스예요. 아이커머스 이야기도요, 이곳에서 벌써 듣기 시작한 게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커머스라는 거는 뭐예요? 상거래거든요.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기업과 기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 전자상거래라는 게 그러잖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기존의 상거래는 어떤 거예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기업이 있어요. 기업. 자,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고객들이 있죠. 자, 고객들이 막 있어요. 여기 기업을 비즈니스 오너라고 생각해 볼게요. B2C죠. 고객이 이 모든 한 기업이 다수의 고객들을 케어하는 사이트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마켓, 쿠팡, 티몬, 위메프 등등. 가격에 할인은 주죠. 공동구매에 대한 그런 것도 주지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구매하면 이건 다 뭐예요? 내가 구매하는 즉시 돈을 누가 벌어갈까요? 난 싸게 샀어. 너무 좋아하지만 결국 나는 지출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은 뭐가 되는 거죠? 매출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 거래가 어떻게 된다고? 이런 거래를 우리는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라고 얘기해요. 기업과 기업이 하는 거래도 있죠.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 어디예요? 알리바바죠. 거기 중국에서 그 기업하고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기업과 기업이 연결해 줄 수 있는 그걸 얘가 제공해 줬죠. 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도 있고요. B2G. 조달청 사이트 같은 거 뭘까요? 일반 정부한테 물자를 공급해주게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발달이 돼서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가는 거죠. 개인으로. 앞으로 제가 그 미래뉴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사라질 직업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연예인이 왜 사라질까요? 이미 이제 그 스타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케이팝 스타 막 얘기를 하긴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이번에 2015년도 연초에 설 때 그런 거 보셨어요? 아이돌 스타들이 나와서 막 그거 같이 체육도 하고 막 그런 거 운동하고 하더라고요. 게임하고. 근데요, 걔네들 나오는데 한 팀마다 10명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무슨 그룹 막 얘기하는데요. 누가 누군지 다 똑같이 생겼어, 막. 그쵸? 그래서 걔들이 어디선가 나오겠는데 전 본 적도 없어. 저런 애가 있나? 소수 몇 명을 알겠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혹시 토토가 보셨어요? 네. 토요일은 가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좀 막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저희 세대잖아, 저희 세대. 그때 막 우리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소찬이부터 김건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음악만 들어도요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때는요 소수의 탑 어떤 스타들이 있었어요. 나가는 방송은 뭐만 있어요? 구경방송.
그죠? KBS, MBC, 뭐 SBS, 뭐 또 뭐가 있죠? EBS. 거기에서만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뜨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다 알잖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렇게 들썩거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어때요? 방송이 채널이 많아지죠. 많아지면서 이제는 어때요? 채널이 많으니까 애들만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방송이 채널이 많아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인 방송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 방송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각자가 다 스타가 되는 개인 성공하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스타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나는 클래식이니까 클래식 방송을 잘 듣고 있는데, 저희는 클래식 무슨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라요. 막 이런 거죠. 아는 데만 골라서 그들이 뭉치기 때문에 이제 전체 공통의 어떤 스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질 직업의 1순위가 연예인이래요. 이제는 상거래가 기업 간의 상거래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온다고요? 개인 간 상거래로 넘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I는 자, 첫 번째 의미는요, 개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디비주얼. 개인이, 두 번째는요, 자, 인터넷의 I예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래요. 인프라라는 건 뭐예요? 사회 간접자본이죠. 그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어떻게 돼요? 그 돈을 가져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 아닌가요? 우리 천변도로가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닌 거 아시죠? 투자를 어디서 받았어요? 미국인가 프랑스인가 어디서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거길 투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갈 때마다 800원을 집어넣죠. 결제하는데 그 돈을 누가 받아가고 있어요? 프랑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욕을 하더니 했죠. 근데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녀야 되죠. 600원에서 800원 올릴 때 제가 얼마나 막 화를 냈는지 왜 이렇게 비싸게 올리는 거야. 근데 비싸도 다녀야죠. 그 가던 길이니까 다른 길로 가면 막히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투자할 땐 거액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계속 톨게이트 비를 내잖아요. 그렇죠? 톨비를. 고속도로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 번 만들 때는 힘들지만 만들고 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나오는 거죠. 저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지금 현재 일자리도 없고 기회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갖고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도 또 문제가 달랐어요. 그때만 해도요, ABM 코리아로 다 접속하죠. 주문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우리 여기 2층에 컴퓨터 있는 데로 뛰어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뛰어가야 안 가요. 앉아서 휴대폰으로 하잖아요. 자, 우리는 SABN이 나왔어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다 뭐예요? 내가 가입해서 필요한 것들만 지불하는 거죠. 물론 무료라고요. 네, 누군가의 네트워크로 들어가신 거죠. 우리가 가입을 많이 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요, 대박 치고 있어요. 그래, 1,000억을 벌었네, 뭐 얼마를 벌었네,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입해서 그들은 뭐가 많아진 거예요? 회원수가 많아진 거고, 회원수가 많아지면 다른 기업에서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단골을 많이 확보한 기업들은요, 가치가 높아지죠.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네이버죠, 네이버.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회원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주가가 막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건설 회사보다도 더 큰 주가를 네이버가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기업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어딘가 참여할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거래가 어디로 이동한다겠어요? 개인으로 이동한다고 다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들었을 때는요, 그런가 보다. 이게 무슨 의미야? 막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린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혹시 플랫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랫폼. 플랫폼이 뭐예요? 정거장. 자, 대전역에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로 몰립니다. 자, 여기에서는 각자 기차를 타고 가고 싶은 데로 가죠. 자,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다 가잖아요. 어딘가를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 다 어디로 몰려요? 이 전철역, 기차역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플랫폼이라는 거 뭔가 전자상거래로 이제는 전자상거래가 다 획기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전자상거래에서도요, 뭐가 없는 기업? 이 플랫폼이 없는 기업. 플랫폼은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모델. 비즈니스 폼. 근데 서로가 좋은 상생할 수 있는 폼이 없는 기업들은요,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또 한 번 또 전자상거래에서 또 한 번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거죠. 어떤 모델이에요? 기업은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고 일정에 거기서 조금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가격을 만들어가는 얘기하죠. 위메프가 그런 거잖아요. 공동구매를 하죠. 그것도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잖아. 10명이 하면 싸게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공동구매를 막 불티나게 팔려고 있단 말이에요. 옥션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거를 올려서 옷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올려서 경매에 붙여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돈 번 사람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ABN 코리아가 SABN. 자, 그 다음에 ABN 코리아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폼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상생의 모델이 있어요. 자, 아메이라는 회사가 존재하고요, 우리 소비자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거 살짝 얘기했었는데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전만 막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네, 여기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다른 데 유통 채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메이는 뭐만 하고 있어요? 제조만 하고 있어요. 제조만. 그쵸? 우리는 ABO는 누구예요? 우리는 뭐를 하고 있죠? 제품을 전달. 그쵸? 우리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정말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대박 쳤다고 해도 뭐 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내 휴대폰에 SABN을 사무실을 깔아준 거잖아요. 이거 홍보하라고. 우리 도구가 없어서 돈 벌 기회가 없어서 가슴 마리지 않으세요? 그렇잖아. 넌 돈 뭘로 벌었어? 뭐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도대체 제가 새롭게 딱 입주해서 보니까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이 아파트, 저는 간신히 아파트 이제 입주했는데, 얘네들은 아파트도 갖고 있고, 주변에 젊은 애들이, 그죠? 상가도 갖고 있고, 차도 다 외제트 타고 다니까? 막 물어보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집은 뭘 통해 저렇게 돈을 벌까? 막 물어보고 싶던데요. 그런 도구가 없어서 우리가 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허리띠를 조여서 저축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에 새로운 그때마다 트렌드가 있죠. 흐름을 읽으면 그 속에 돈이 버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는 돈이 안 돼. 저희가 지난 주말에 최윤식 2030년 대담한 미래를 쓰신 최윤식 교수님을 모셔다가 저희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기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뭐 어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든 뭐든 위기는 나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또 뭐 얘기하죠? 한국에 지금 앞으로 올해가 2015년이잖아요? 네. 내년 2016년도부터 한국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대출을 갖고 계시다면 다 어때요? 변동금리라면 금리 인상이 바로 시작될 거래요. 다 고정금리로 바꾸셔야 돼요. 진짜 여기 속에 정보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는 생각보다, 근데 현실은 항상 반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기회는 생각보다 멀리 있고요. 늘 뭐부터 먼저 터진다고요? 위기가 먼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기를 막 조장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늘 위기를 먼저 말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을 하려면요, 불행을 막아야지 행복이 그 다음에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회를 말하기 전에 위기를 얘기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늘 롱텀 전략을 가져야 된대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가는 걸로 만들어지고요. 위기는 정말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지 않나요? 네, 아메이가 기회인 줄 알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번 달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네, 바로 역사가 벌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요, 어떤 일을 했던 것보다 빠른 걸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1년을 기준으로 해도요, 정확한 금융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빠른 길이 없는 거죠. 빠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 목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목돈을 벌어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목돈 1억을 모았어. 모으면 뭐 하실 거예요? 차 사고 집 사실 거예요? 아니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상가로도 하나 건물 받고 싶고. 왜 상가를 받고 싶어요? 임대 수익 갖고 싶으니까. 은행에 넣고 싶잖아요. 뭐 갖고 싶어서? 월세, 이자 수익 갖고 싶어서 목돈을 넣어놓잖아요. 결국엔 모아서 하고 싶은 게 그거를 통한 파생효과, 요 돈을 받고 싶은 건데 우리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미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이동하고 있는 거죠. 쉬프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땅이 돈이었죠. 근데 어느 날 아파트가 돈이 됐죠.
예, 그죠. 상가가 돈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돈이 된다고요? 네트워크. 예, 회원이죠. 많은 회원을 가진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가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라고요? 네이버. 근데 우리는 나를 통해서 단골을 갖고 싶잖아요. 뭐를 통해서 단골을 만들고 싶냐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냐는 거죠. 계속 그 시대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니즈가 다양하고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전 책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메이랑 회사는요, 450가지 직접 물건을 생산해요. 200여 가지 제품들을요, 예, 주문제 상표 부착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 이름 붙여서 팔게 해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테스트 플로라 7인 거죠. 그쵸? 만들긴 누가 만들고 있어요? 셀 바이오텍이 만들고 있지만 무슨 이름을 달고 팔려고 있어요? 뉴트럴라이트에서 아메이 이름을 달고 나가잖아요. 그쵸? 전 세계에 팔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200여 가지 제품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아메이는요, 자사 제품을 가지고 100만의 단골을 갖고 있습니다. 단골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아메이를 납둬요, 안 납둬요? 우리도 우리 심리 생각해 보세요. 딱 얘기를 해보니까 형제가 많은 것 같아. 여자 형제들이 친하게 잘 지낸다네? 뭐 그리고 주변에 아줌마하고 발도 넓은 것 같아. 그 여자랑 친하고 싶다, 안 친하고 싶다? 안 친하고 싶으세요? 친하고 싶잖아요. 그쵸? 관계를 잘 맺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아메이라면 얼마나 잘할까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예. 네. 이 아메이가 그런 거 아닐까요? 이 회사가 물건을 잘 만들고 단골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것도 팔아주면 안 되니? 얘기하는 거죠. 종갓집 김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한펄프가 얘기를 했고요. 뭐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아메이다 의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회사는요, 회사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중소기업 280개의 기업과 손을 잡고 상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여기는 회사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우리는 누구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자,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 회사가 아무리 제품이 많아도 이들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메이가 나쁜 제품을 공급한다면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가 잘 돼야 되니까 윈윈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본인을 통해서 여기 있는 스폰서가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사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회원이 100명이 있어도 그가 하나도 제품을 안 쓴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제품을 쓰고 좋은 걸로 혜택을 받아야 나도 어때요? 혜택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는 서로 위닝 게임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게 되는 걸 여기에서 드리는 거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군가의 어때요? 회원이시고 하지만 이제 오신 분들은 다 뭐예요? 회원 사장님이시잖아요. 1인 기업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인 간의 상거리 이것을 옛날엔 주도를 기업이 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줬다고? 이 본인이라는 하나의 개인 AB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크에서 이뤄질 일이에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갖게 될 네트워크가 나는 누구와? 아메이와 직거래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뭔가를 역사를 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보니까 세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거기에서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플랫폼 혁명에 대해서 나와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보시면요 가슴이 벌렁거려요. 우리는 어디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플랫폼이겠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유통의 플랫폼 갖고 있냐면 유통의 플랫폼이죠. 유통. 분명히 우리가 집에서 홈미팅을 하고 있지만 홈미팅에서 내가 우리 집을 오픈한 거잖아요. 우리 파트너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나도 사업하는 거지만 내 파트너도 사업하는 거고요. 그 고객도 와서 뭔가를 알아가는 자리잖아요. 서로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픈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페이스북이라는 그 회사가요. 이 플랫폼을 딱 오픈하고 난 다음에 500만 명의 회원이 100만 명, 500만 명에서 주춤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페이스북의 어떤 그 기술을 오픈하자마자 지금은 6억 명의 회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다 노하우로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빵 굽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면 파트너한테 알려주시고요. 내가 뭔가 요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나 혼자 맛있게 먹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럼 10가지 메뉴를 정확히 알아서 10개를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게 우린 더 경쟁력 있는 AB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아메이를 새로운 포장을 가지고 정말 뛰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요, 유통이 어떻게 변했어요? 유통이라는 건요, 생산에서요,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물건이 그냥 갔어요? 아니면은 그 중간에 누군가 역할을 했어요? 누군가 껴있는 거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물건이 값이 올라갑니다. 총판, 도매, 소매.
요번에 지난주 일요일날 저희, 아버님 생신이어서 아버님 형제들끼리 모이셨는데, 그 중에 셋째 숙부님이 계셨어요. 청과상회를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청과 총판하고 도매 같이 하셨어요. 공주에서. 근데 하루에 200~300장 물건을 그 상자를, 배상자, 사과상자를 팔려면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건요, 몇천 짝을 들었다 놨다 된대요. 그래서 본인이 허리에 직업병이라고, 박벌이 하느냐고 생긴 이제 병이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다 그 말씀 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돈이, 저희는 집에 과수원을 했어요. 과수원을 해서 물건이 딱 나가잖아요. 그럼 한 짝에 경매로 들어가면요, 배가 어떤 데는 10,000원, 7,000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나와서 소매에서 살 때는 어때요? 4만 원, 5만 원. 근데 여기 가져가서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가신 거예요. 이제 물건을 한 번씩 작업을 해서 나가면 200~300짝씩 배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뜩 보니까 여기에서 동시에 이걸 하고 계셨는데 여기 딱 가보니까 딱 들어서 파는데 거기에서 한 4~5만 원 받으신 거예요. 동생이니까 말씀 못 하셨지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쵸. 장사하는 것들은 다 도둑놈이란 말하게. 절대 장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오빠가 아메이 사업을 하신 거죠. 거기다가 미국 퐁퐁을 판다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정말 우리 기분 좋을 땐 상관없는데요. 기분이 나쁘실 때는 우리 식품병 있잖아요. 마당에 확 던지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쫓겨났잖아요, 제가. 그거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그들도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모아서 취합해서 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여기 생산자 역할에서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누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유 한 병이 나갑니다. 우유 한 병이 나가면요, 이거를 갖다가 회사에서 물건을, 여기 여러 가지 마진이 있겠죠. 회사 직원도 나가고 생산 제조시설에도 물건을 나갈 거고,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유 한 병에. 몇백 원 하겠습니까? 몇백 원, 몇십 원 하겠죠. 자, 누가 마진을 제일 많이 나가요? 가장 마진을 누가 가져갈까요? 이 우유를 배달하는 분이 가장 마진을 많이 가진대요. 그런데 여기서 만드는 사람, 생산 공장도 있고요. 기업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대리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등에 등등.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돈을 한 개의 제품의 마진을 가장 많이 남기게 누구라고요? 요 배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돈은 누가 벌고 있어요? 기업이 벌고 있잖아요. 아니, 얘네는 몇십 원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거, 개수로 승부하죠, 개수로. 이 사람 혼자 배달하면 하루에 몇 개나 배달하겠어요? 그쵸?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만두잖아요. 돈은 마진은 가장 높은데. 아메이를 마진이 낮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100명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100명이 한 발씩 움직이는 일이 아메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린 뭐를 짜야 되는 거죠? 100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될 때. 100명이 한 발씩 한 발씩 나가면 얼마나 멋진 돈을 긁어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일인데, 내가 요 배달에 대한 거 포커스를 둔 사람은요, 아메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돈을 빨리 벌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뭐를 하는 거죠? 직장을 다시 구하고 나가서 그들이 주는 한 달 월급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좀 있으면 어때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다시 약값 들어가고 병원 가면 또 멈췄다가 또 나갔다가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깰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는 많은 것들 공급하면서 조금의 마진이지만 양으로 승부를 거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유통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돼서 이 물건을 취급하죠. 요 사람들이 했던 역할들을 이곳에서 한 곳에 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대형 마트에서. 이 대형마트에 가보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마트에 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대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요리 재료 전문 골목이 있고요. 제빵제가 골목이 있고, 이쪽에는 한복 전문 골목이 있고, 여기는 웨딩거리가 있고, 대전에도 그렇죠. 그런 거 맞나요? 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마트에 가니까요. 여기에 가보니까 옛날 공주 시장에도 그랬거든요. 여기 가면 건어물 골목이 있고 이불집 골목이 있고 여기 가면은 이제 그런 거 있죠. 신발 가게가 있고 쭉 이렇게 여기는 옷 가게가 쭉 늘어서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왔냐면 마트 골목으로 온 거예요. 마트의 층으로 왔고요. 골목으로 바뀐 거죠. 여기는 식료품 골목, 여기는 냉동식품 골목, 여기는 세탁세제 골목, 여기는 제과제빵 골목. 똑같은 마트로 다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다 이 속에서 흡수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 생산자 기업들이 이 돈이 안 되니까 이걸 어디로 넘겼어요? 인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으로 넘겨버리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물건을 우리 사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필리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들이 와서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통이 돈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진 비율을 아까 조금 나가면 돈이 안 됐지만 많이 내가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마진율이 좋고 많이 나간다면 돈이 될까 안 될까요? 돈이 되죠. 그러니까 1,000억씩 500억씩 투자해서 마트를 오픈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소비자는 봉이었어요. 그쵸? 저는 이런 광고비나 물류비를 다 기업이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저 정도 모델료 가져가는 거면 너무 괜찮네, 뭐 좋겠다, 쟤네들이 생각했는데, 그거를 살 때마다 내가 산 물건에 광고비와 모델료와 이게 들어있다는, 유통비가 들어있다는 걸 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주는 줄 몰랐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나타 한 대를 사면 그 한 대에 그 광고비, 모델료가 한 70만 원 정도 들어있대잖아요. 그거 나는 안 줘도 샀을 건데, 그쵸? 뭐 깎고 싶잖아, 그죠? 예, 네,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소비자가 내고 있었는데 이 소비자는 조금 싸게 준다니까 벌써 현혹돼서 일로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차를 끌고 간 거죠. 기존에 이 마트 백화점에서 했을 때 뭐를 해요? 습관을 바꾸기 너무 어렵지만 한번 가기 시작하면 우리 가서 얘기하면요 막 대기업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뭐 그거를 싸워주면 안 된다 얘기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뭐를 하고 있어요? 홈플러스에 들러가서 우리 필요한 정말 아이들 양말 사가고 있고요. 우리 식료품 사가고 있잖아요. 그 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들은 계속 욕을 얻어먹으면 어때? 돈이 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소비자들이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한 건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 중에서 뭐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시 전제 사이트 운영하고 있죠. 24시간 배달해서 홈플러스 사이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롯데리아가 수도권을 가보니까요. 평촌 갔더니 롯데리아가 막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맥도날드 막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배달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대전은 이런 거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또 다른 나라를 가니까요. 그거 어때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기는 보는데 닭살도 다 거기를 못 가겠는 거예요. 내가 차를 대고 가서 얌전하게 가서 주문을 해야지. 어떻게 차 안에 주문을 해. 예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행동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차를 끌고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네? 뭐라고요? 한 번 해보니까 그 다음 하는 건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익숙한 제품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제품을 이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알고 있는 거 주문하는 거잖아. 근데 아메이도 그런 거죠.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있는 디시드랍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세제 퐁퐁 같은 것들 다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사이트로. 편리함만 주는 거죠. 이들은 여기를 벌써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배달시켜주면서. 자, 그들은 또다시 뭐가 있어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휴대폰에 대한 것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고객들이 이동하지 않게끔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머물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TV, 홈쇼핑이 나왔고요. 인터넷이란 게 나왔고. 여기까지는요, 다 점포가 있는 형태였어요. 처음에 아메를 시작했더니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자상 거래가. 카탈로그 판매가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가가지고 내가 입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써보고 난 다음에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덤이 없다는 거예요. 덤이. 막 재래시장 가면 덤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덤 있으세요? 근데 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서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다 점포 형태였어요. 내가 가서 이걸 사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러 나가보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주차. 아니 저기는 분명히 저기 상가가 보였는데 난 저기 필요한데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돌고 하려면 막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난 빨리 가서 한 개만 필요한데 가장 안타까울 때가 깜빡이를 켜고 잠깐 들려서 물건을 총 몇천 원짜리 사가지고 나왔는데 7만 원짜리 찍혔을 때 얼마짜리야 도대체 이게 막 딱지. 그런데 여기에 이 다음에는 어떤 걸로 와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무점포의 형태로 가는 거죠.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뭔가 근사한 사무실에 출근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테이블에도 하나 놓고요. 내 이름이라도 딱 박혀서 올려놓고 싶잖아요. 근데 아메이를 시작한 거야 우리가. 제가 막 준비하고 나면 어머 현관만 출근하나 봐. 뭐 이래요. 아 네. 이러면 놀고 있으면. 근데 오늘은 노는 날이에요. 정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출근 안 해요. 아 네 출근해야죠. 저 집에서 뭐 해요? 그래요? 그래 또 그럼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에요. 몰라. 제가 집에서 사업하고 있는 걸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이해 못 하고 있는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인데 왜 살림하고 앉았냐고요. 그쵸? 우리 공적인 시간, 사적인 시간 그거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구별 못 하고요. 살림하고 있고 빵
처음부터 주저앉아 있잖아, 그냥. 막, 정말 우리가 일하면서요, 가장 처음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점포 형태예요. 1인 기업이죠. 생활이 사업이죠. 24시간 사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욕탕에 있어도 찜질방에 있어도 미용실에 있어도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땠을 때? 내가 비즈니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는요, 모든 게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내가 정신줄이 놓는 순간 점포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우울해서 앉아있으면 폐업인 거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나오면 어때요? 점포 열은 거잖아요. 그쵸? 그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린 계속 사업을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는 거죠. 주변에 단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자, 무점포 형태로 바뀌었고요. 여기에서 아메라 회사는요, 이런 형태인 거죠, 이런 형태. 점포가 없습니다. 점포가 없고요. 여기에 ABO, 회원들한테 물건을 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다 점포였기 때문에, 내가 써보고 말라고 다 할 수 있었죠. 접해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어때요? 이거는 구정 광고 스타일이에요. 체험 마케팅인 거죠. 전 제품이 샘플이에요. 전 제품이. 내가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제품은요, 여기하고 하지만 달라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프로 세일즈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팔 자신 있으세요? 저는 파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정말 아메이가 안 파는 일이라고 막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잘 팔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정말 판매왕 같은 건데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파는 거야 도대체? 막 팔고 싶잖아요. 팔고 싶으시죠? 팔 데가 없어요. 왜 안 사주는 거야? 이 회사에서는요, 물건을 잘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물건이 원가가 약 20% 미만이래요. 100%의 가격을 소비자가 다 지불하면 80%를 다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1,000원이라 생각하면 일반 유통에서의 1,000원의 제품하고 아메이에서 1,000원의 제품하고는 어떨까요? 원가를 생각하면 여기는 200원짜리인 거고요. 여기는 어때요? 가격이 약 40% 정도예요. 원가에서요, 잔 이런 5원만 들어가도요, 굉장히 단가 차이가 다르죠. 품질은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물건을 원가에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D 투자하죠. 물건, 연구 개발비를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를 20%를 합니다. 광고 안 하는 대신에. 정말 LG 생활 건강에 비해서 광고한 비율이요, 100분의 1이 들어요, 100분의 1. 우리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광고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쓰는 모델력도 시작해 생각하면요, 100분의 1 하고서는 매출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0%에다가 70%로 회원이면 어떤 혜택 줘요? 첫 번째, 30% 절감된 가격을 주고요. 두 번째, 내가 쓴 제품에 대해서 100% 만족 보증해 주잖아요. 얼마간? 90일 동안. 하자 보증이 아니에요. 하자 보증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만족인 거죠. 개인의 느낌. 여러분이 누가 반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재고 또 안고 계십니까? 아니죠. 누가 재고를 또 하는 거예요? 회사가 해준대잖아요. 내 자영사업인데 재고를 안 안고 있는, 우리 요즘에 기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하다가 들킨 기업들 많죠. 그게 꼭 그 기업뿐이겠어요? 다른 데는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가면 맡긴 거 있잖아요. 맡기는 거 이 정도 가격에서 바꿔 가시래요. 돈으로 돌려줄 수는 없대요. 사이즈가 없어서 못 바꿔 가는데, 이 집엔 그 사이즈가 없대는데, 근데 그 돈을 거기 내에서 가져가러 막 우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는 만족 보증 해준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세 번째 뭐를 줘요? 캐시백 주죠. 자, 캐시백을 주는데 놈들은 0.1%, 0.5% 주고 있는데 여기서 뭘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소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광고한 것까지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광고한 것이 금액이 크더라. 여기에서 약 30%. 자, ABO를 통해서 나간 매출이 약 1조라고 생각하면 30%라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3천억이에요. 3천억이 풀렸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못 믿으시겠다고요? 우리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면 기업의 그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제가 부자 아빠 책에서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수치로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 된대요.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머나 이거 써보니까 사업 잘 되겠다. 그래서 아멘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정말 기업을 평가하는 그 회사에서 20년이 넘게 계속 OA 완을 받고 있는 건요, 수치로 세상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왠지 안 들어본 기업인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비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전문가는 비전이 있다고 쳐주고 있는데 난 느낌상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언어가 그렇대요. 뭐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하는 이야기, 대화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양치해라, 세수하라, 하잖아. 뭐 해야 한다.
엄마 귀찮아, 안 하고 싶어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좀 이따 할게요. 뭐 이렇게. 해야 돼. 필요해. 그렇잖아요. 숙제해야 돼. 공부해야 돼. 얘기하는 거고 아이는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근데 성인이 돼서 우리의 언어가 어때요? 하고 싶다. 난 왠지 느낌이 아닌 것 같아 못하겠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대체 언제 어른이 될 것인가 딱 나와요. 도대체 언제 어른이 될 것인가.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아직 유아적인 언어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쵸. 예, 할 만한 나한테 필요한가?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해보는 거죠. 돈 버는 일이 적성이 많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가서요, 마사지 받고요, 피부 관리 받고요, 가서 네일 케어 받고요, 아줌마 쓰고, 그게 적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내 몸에 딱 맞는, 그렇지 않아요? 쇼핑하러 다니고요, 놀러 다니고요, 그게 제 적성이 맞아요. 와서 하고 있는 게 이게 맞겠냐고요. 필요하니까 하는 일이지. 그쵸.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재밌다고 얘기해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메가 재밌다는데 왜 나는 재미가 없냐는 거예요. 그 하면서의 재미 있잖아요. 우리가 등산에 1등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재밌다가 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산에 왜 올라가? 산에 왜 올라가? 계룡산 가면 뭐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무침하고 파전하고 막걸리만 먹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갈 때도 그냥 하일 신고 가는 거예요. 상가 앞에까지 대놓고 먹고 잠깐 그 상가 둘레를 쳐다보고 내려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계룡산에 갔다 왔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으시나요? 아메 해봤다는 거야. 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일인 것 같아. 여기서 있는 30%를 어떻게 돌려주는가. 그거를 그 플랫폼 아까 도구에 대한 거는요. 기반에 대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건데 소비자 네트워크잖아요. 생필품. 누군가 물어보셨대요. 창업자한테. 왜 그거 파냐고 다른 거 팔지. 더 멋있는 거 팔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다는 거죠. 창업자가 그러시던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라서 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라서. 왜 아메는 세제를 팔아?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이 찾고 근데 많이 찾는데 좋은 제품 공급하고 싶어서 R&D 투자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자, 그래서 스폰서가 있죠. 나한테 제품을 사업을 소개한 사람이 있고요. 본인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는 자기 아이디를 갖고 회원 가입해서 제품을 쓰는 거죠. 자, 필요한 걸 똑같이 2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A도, 자, B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에 제가 20만 원 아가씨 때는 쓸 게 없더라고요. 정말 세제 빨래를 얼마나 하고 써요. 그죠? 예, 화장 원래 안 했던 사람이고요. 줄지가 않는 거예요. 피부 그러니까 빵삼빵삼 하는 거죠. 있을 땐 사고 없을 때 안 사고 뭐 이러니까. 젊은데 식품을 왜 먹나? 뭐 이런 거 생각하죠. 어때요? 카탈로그 처음에 갖다 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쓸 게 없대요, 쓸 게. 근데 와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청정에도 좋고, 정수기도 좋고, 이제 나중에 뭐예요? 돈이 없죠? 카탈로그 다 쓰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좀 썼다가 카드값 많이 나오면 또 들어가잖아요. 형편껏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쓰라니까 다 쓰고서는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홈플러스에 가서는 다 나오잖아요. 뭐, 기저귀 얼마, 뭐, 분유값 얼마, 다 일일이 항목하는데 아메는 뭐라고 나와요? 카드에서는 아메 나오는 거예요. 아메를 한다더니 얘가 가가지고서는 사실은 그거죠. 우리 간장 사고 치약 사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름은 다 아메인 거예요. 한국 아메 얼마.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아메 하니까 막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생활비 홈플러스 갖다 주던 돈이잖아요. 근데 착각하고 또 그렇게 막 우리 새가슴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새가슴. 사업가로 변신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썼다고 생각하면요. 회사는 일단은 스폰서의 전체 매출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전체를 보니까 스폰서는 전체 매출 얼마예요? 항상 누적 포인트죠. 다른 다단계 가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매출을 누적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한 누적을 시켜준대요. 아메 너네 너무 힘들지 않니? 달마다 마감이 있잖아. 막 이러면서 다음 달 되면 빵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매출 누적시켜가지고 부자 된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OCB, OK캐시백. 몇 년 누적하셨어요? 무한 누적인데. 부자 되셨어요? 무한 누적이라는 건요, 그때 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줘야 되는 게 이제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그 0.1% 막 이런 것들을 더 축소시켜서 기한을 정해놓고 소멸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우리는 누적을 시켜주는데 매출을 그쵸. 달마다 정산할 때는 누적 포인트 해주죠. 자, 그런데 나한테 무한 누적 시켜주는 게 있어요. 뭘 누적시켜주겠어요? 네트워크, 회원을 누적시켜주잖아요. 평생.
자식을 이어서 상속까지 키워준다니까, 그 매출을. 회원이란 거 아까 인프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인프라는 뭐예요, 결국? 시장이잖아, 시장. 돈이 나올 군역이잖아요. 돈 나올 군역을 나한테 물려주겠다는데, 그죠? 자산이란 게 수입원이란 뜻이죠. 그걸 주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당장 떨어진 돈을 봤을 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된다. 정말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의사결정 기준을 잘 잡지 않으면 그런 의사결정의 오류를 범하고 순간 휙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스폰서 전체 매출을 우선은 한 달 1일부터 31일까지 정산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전체 매출이 얼마냐면 80만 원, 6%, 48,000원의 보너스가 딱 책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스폰서가 다 가져가면 저가 어때요? 계속 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의 스폰서 보너스는 밑에 나머지 하위 그룹에 돌려주고 난 나머지가 나한테 광고를 들어오는 거예요. 돌려주고 난 나머지. 자, 돌려줘 봐야겠죠. 자, 그럼 본인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만 원. 요만큼을 빼준 나머지 요만큼. 자, 해보죠. 60만 원 6%. 36,000원이에요. 자, 48,000원에 36,000원을 빼줬습니다. 얼마 남았나요? 12,000원. 12,000원이 스폰서의 캐시백인 거예요. 보너스죠. 저희가 막 계산할 때 보너스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네는 월급은 언제 나오니?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월급 못 받아요. 보너스 받아요. 보너스. 보너스죠. 다 보너스예요. 일시불 보너스, 연말. 그쵸. 그죠? 예.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은요, 20만 원에 대한 거 3%, 6,000원. 자, B 20만 원에 대한 거 3%, 6,000원. 자, 36,000원에서 가까이 6,000원을 빼주면 얼마가 돼요? 12,000원, 이거죠. 빼주면 24,000원이 본인의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이 속에서 혼자 썼잖아요. 같은 가격을 썼습니다. 같은 가격 썼는데 똑같이 썼지만 혼자 썼을 때와 한 명을 소개하니까 보너스가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2배. 근데 2명한테 소개하니까 일을 2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000원. 수익은 4배가 많아졌죠. 6, 4, 24니까. 2배에서 4배로 늘어나죠. 이 수입이 우리가 배가의 원리라고 얘기하니까 돈이 그달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수입의 원리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배가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하죠. 자, 제가 이때 이 생각을 했어요. 2명을 했는데 4배가 됐다고 생각하면 나를 통해서 10명이 회원가입하면 그때 제품을 쓰면 얼마 벌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2명 썼는데 24,000원이야. 혹시 10명이 같이 쓰면 얼마일까? 혹시 24만 원 안 될까? 나를 통해서 100명이 회원가입하면 그 제품을 쓰면 혹시 200만 원 안 벌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여기서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해서 하니까 한 명이 가입했잖아요. 그쵸? 한 명이 가입했죠. 얘기하니까 2명이 가입했잖아요. 근데 나는 6,000원, 10,000원은 벌어봤는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고 못하고 일이 아니라 양의 문제 아니에요? 이미 해보니까 회원 가입하고 제품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하면 또 쓰는 사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거죠. 내가 9%였는데 12%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거는요, 내가 어쨌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 하다가 120만 매출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내가 12%를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난 못할 것 같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시작해서 한 만큼을 조금만 더 해보면 되는 거잖아. 될 수 있는 일이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예요.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했던 일을 한 번만 더 반복해 보시라는 거예요. 양을 조금만 늘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맴돌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해보시면 조금 더 파이가 커지면서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예요. 했던 일을 한 번 더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저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그죠? 너 3내고 만들었으면 6내고도 만들 수 있고 9내고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자신이 없을 때는 나는 수석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새 그릇도 만들고 또 새 그릇 만들면 되잖아. 우리 파트너한테 에메랄드 가야 됩니다 막 얘기하는데 내가 에메랄드 다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갇혀버려요. 똑같은 상황인데 갇혀서 딱 발이 묶이게 되면 그다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건요. 그 갇힌 사고를 열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본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변에 얘기하니까 다 배우러 나오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주변에 본인과 함께 한 100만 원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제가 한 요만큼 정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6%, 60만 PB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요. 너도 60만 PB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 만큼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못 넘기면 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요. 이도 100만 원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100만 원 되는지 여러분 해보셨잖아. 그죠? 해보신 걸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데몬에 대해서, 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한 만큼, 우리가 요만큼 할 때 여러분 각자 이 파트너를 제외해놓고 생각하면 이거 할 때 어때요? 정말 뼈가 깎는 고통이었나요? 정말 100만 할 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힘드셨나요? 가정을 다 때려치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하는 요만큼을, 그리고 이거 할 때도 우리는 이미 홈미팅도 하고 있고 센터도 다녔고 세미나도 다녔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나왔다고 더 바빠진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하는 거잖아. 그와 함께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홈미팅을, 내가 하고 있던 홈미팅에 가는 거고요. 내가 갔던 그 세미나에 가는 거잖아요. 동시에 같은 사이클 돌고 있는 거라니까요. 처음에 틀을 안 만들었던 사람은 뭐 그렇죠. 근데 내가 틀을 만드는 거 먼저. 배울 때 틀을 만들고 이 사람을 동시에 그 사이클 돌기 시작해보세요. 배가 지금 몇 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했던 일을. 그죠?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의 전체 매출은 얼마예요? 400. 15%. 60만 원 보너스가 딱 책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A그룹, B그룹, C그룹도요. 이 속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쵸? 자, 80만 원의 원리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원리로 다 계산을 누가 해줘요? 회사가 해줘요. 제가 처음에 계산했잖아요. 초기 때 계산했는데 보너스가 조금밖에 안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벌떡거리는 거죠. 이 회사 이상한 회사 초기니까 전화했죠. 저 보너스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두세 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부터 전화 안 했어요. 주는 대로 받아요. 알아서 좋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이런 원리로요. 다 계산해서 돌려줘요. 자, 그룹에 대한 거를 A그룹은요. 6% 해당이 돼서 얼마 줘요? 이 6만 원이 A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100원도 받고 누구는 1000원도 받고 5000원도 받고 하는 거겠죠. 그쵸? 자, 똑같이 6만 원, 6만 원. 6, 3, 18을 빼줘야 되죠? 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2만 원. 요즘엔 PB가 1.6으로 올랐죠. PB와 BV의 비율이. 그러면 실제 수령액은요, 곱하기 1.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5배라고 생각해도 절반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실수령액은 약 60만 원이 나오는 거죠. 60만 원. 우리 플랜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메 말고 내가 직장을 나갔어요. 직장 나가서 여러분 뭐 하세요? 달마다 다 써버리려고 나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일정 부분은 뭐예요? 남편들 보고 나도 벌고 갖다 뭐 하시는 거죠? 적금 들어야죠. 적금 들어서 한 달에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만약에 50만 원씩 적금 들었어. 자, 12달이면 600만 원이에요. 사실 150만 원, 200만 원 벌면서 50만 원 적금 들기 쉽지 않아요. 둘이 같이 벌어도요, 예, 500만 원 수입이 들어도 50만 원 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고비용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그 일부를 세이브시켜서 순수하게 내가 모으는 돈이 50만 원 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보험료 나가야 되죠, 연금 나가야 되죠, 다 세금인 거 아시죠? 예,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이요. 다 줄줄이 나가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0만 원을 모았다고 생각해보자고요. 1년이 600만 원이에요. 10년이 얼마죠? 6천만 원이에요. 모을 때 50만 원씩 모아서 1년에 600만 원 때 막 흐뭇해요. 그런데 다시 내 생각을 10년으로 딱 갖다 놓고 생각해 보세요. 6천만 원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를 하실 수 있나? 6천만 원 가지고 내가 오픈할 수 있는 가게라도 오픈할 수 있나?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6천만 원 모을 때는요, 너무 처절해요. 모으고 아이들 키워가면서 적금 돌리면서 다닐 땐 너무 좋지만 결국 이 6천만 원 모아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사고 싶고, 그쵸? 목돈 적금해서 우리 이자 받고 싶고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금융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자산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고요.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 네트워크 생각해 보세요. 60만 원 받아요. 60만 원 받으려면 이 400만 원의 네트워크의 자산 가치로 얼마가 있을까? 지금 2%대 3%라고 생각해 보자고. 3%. 1억을 넣으면 3%. 그죠? 1년에 3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3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나누기 12달 해보세요. 한 달에 얼마예요? 약 25만 원 정도 되나요? 25만 원이에요. 그럼 25만 원에서 보면요, 얼마 나온 거예요? 2.5억을 벌은 거예요, 2.5억을. 400만 매출을 내가 지금 굴리고 있다는 건 2억 5천을 갖다가 내가 벌어가지고 은행에 넣었던 그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2억 5천을 넣었을 때는 우리가 그게 안목이라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회원들은 그 회원을 만들기 위해서 배가 고플 때도 회원을 막 계속 증가시켰다고요. 카카오톡은요, 무료로 내 거 배가 고프면서 회원을 막 가입시키고 무료로 막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니팡을 들어가면서 팡팡 터지기 시작하죠. 네트워크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를 짜가는 과정에서 이 가치를 내가 모르니까 땅 파담하고 건물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땅 파담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삽 놓고 딴 데 가는 거예요. 너 거기서 왜 땅 파고 있냐고. 어디 가서 돈이라도 벌고 애들 뭐라도 사줘야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혼자 막 건물 짓겠다고 해놓고 나서 딴 데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결국에 부자와 돈이 똑같이 나눠줘도 항상 부자와 가는 사람이 나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미래학자 얘기한 것처럼 기회는요 롱텀 오랜 기간을 놓고 이 기회를 갖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15% 하고 있다. 내가 지금 12%에서 30만 원 벌고 있다. 얼마 버는 거예요? 1억 버는 거예요. 1억. 몇 달 만에 1억을 어떻게 버냐고요. 돈이 안 돼서 아무 일 못 하겠대. 가장 돈이 빨리 되는 길이에요. 결국 돈의 궁극적인 걸 가서 찾아보면 이거를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금융지식을 깨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얘기하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요. 요 사람이 400만 원 할 때가 와요. 400만 원. 이 사람이요. 300만 원 할 때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200만 원, 1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400, 300, 200, 자, 100이죠. 이거는 안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전체 본인을 통해서 얼마예요? 1000만, 21%, 210만 원입니다. 210만 원을 본인이 다 가져오면 안 되죠.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5%, 60만 원, 12%, 36만 원, 9%, 18만 원, 6만 원, 6%. 거꾸로 했네. 6%, 6만 원. 네, 생각은 다 똑같은데 입이 막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60만 원 이걸 다 돌려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120만 원이 나와요. 자, 내가 실제로 받아두는 거는요 90만 원이에요. 자, 곱하기 뭐 해야 된다겠어요? 1.6. 실제적으로는요 약 150만 원 정도 버시는 거예요. 150만 원 벌써 뭐 할 겐데. 뭐 할 겐데. 그거죠. 똑같이 이 150만 원 버는 거. 가서 수입 원을 갖기를 원하나 아니면 수입을 갖기를 원하나. 이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봉 이때부터는요. 역사가 바뀌어요. 자격을 얻는 일이죠. 일시불 보너스 해마다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요? 일시불 보너스 갯돈 탈 수 있어요. 연말에 일시불 최소 1000만 원씩 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이거를 12달 중에 한 번을 하면 우리는 SP라고 얘기하고요. 12달 중에 3번을 하면 GP라고 얘기하고 12달 중에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SP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SP가 될까요? 안 될까요? SP, GP, PT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플래티늄 됐다고 생각하면 이 그룹이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이 본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메랄드. 이 플래티늄 1000만만 자격을 여러분이 1년이든 2년이든 정말 입에 딱 다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연간 소득이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내가 2명 하셔도 돼요. 다단계면 2명인가요? 우리도 2명 하셔도 돼요. 2명이면 사파이어예요. 1명 하셔도 돼요. 1명 된다니까요.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쉽다고 가시냐고요. 내가 쉽고 빠르다는 그 말은요. 내 영혼을 정말 나약하게 만드는 단어래요. 그런 일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세상 공짜가 없잖아요. 우리 정말 양심껏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메랄드는요. 연간 소득 약 8천만 원 정도 되죠. 월 소득 약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시불 보너스 받는 게 약 2천 내지 3천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8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더 세 그룹을 더 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죠. 다이아몬드는 연간 소득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20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면 실패인가요?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면 실패인가요? 아니죠. 10년 만에 에메랄드 가면 실패인가요? 아니죠.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창피해서 못 나오겠대. 정말 아메이는요. 나만의 플랜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사업을 잘하진 못하지만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나오는 이 보너스가 저희 가정에 굉장히 귀하게 쓰이고 있어요. 아이들 정말 간식도 사주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요. 차도 끌고 다니고 집도 살고 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보너스예요. 쟤는 못하는데 왜 자꾸 나온다냐 이렇게 생각하지 안 하시죠? 네. 저한테는 필요해요. 제가 몇 년 됐다는데 저것밖에 못하고 있어? 그거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나한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도구라 생각하면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서 자유로우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날 좋아할 필요 없다.
내가 맺는 그들과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구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신다면 의식하지 않고 살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 어차피 누군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 페이스에 맞게끔 꾸준히 끌어가신다면 암에서 정말 실족하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비전을 스스로 잘 정의 내리시고 정말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까 제가 아이커머스 말씀드렸죠. 이 멋진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시기에 기회로 전해주신다면 우리 여기 전체 FA그룹이 멋지게 성장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도 줄 좀 나래비점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하고요. 같이 저도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